레알 마드리드 호드리구인데 계속 호드리구에 호드리구 자 레알 성님들. 자, 아스날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 행보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네. PSL과 관련해서는 클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르타 단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베르타 단장이 오면서 빠른 이적 시장을 보내려고 하고, 아스날 팬들의 이 베르타의 존재는 뭐냐면 이 아르테타가 사실 애증의 느낌이죠. 지금 이 자리에 올려놓은 거 아르테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한계를 보여준 것도 아르테타가 맞습니다. 아스날 팬들마다의 어떤 그 의견은 다른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간 잘해준 거 맞다. 그리고 이적 시장 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견제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아르테타를 누군가 그쵸? 견제해야 돼요. 그래서 베르타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베르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르테타를 견제해 줄 수 있다라는 사람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 내부적으로 스쿼드 보강 필요성을 아마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여러 대회를 병행하는 상황. 그렇지. 하지만 계속 뭔가 한 끗 차이가 부족해서 챔피언스 리그도 리그도 결국 트로피를 따내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 아르테타 감독도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스쿼드의 어떤 문제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도 얘기를 했던 만큼 이제는 정말 꾸준한 우승 경쟁과 챔피언스리그 성공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스쿼드 두께에 대한 뎁스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보완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스날 팬들이 베르타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아르테타를 잘 견제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를 데려오려고 그래요. 좋은 키퍼 맞아요. 근데 서브예요. 라야가 있으니까. 네. 근데 골키퍼에 또 돈을 쓰겠다는 거는 골키퍼랑 왼쪽 사이드백 무슨 수집하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르타가 자제하시고 막았다. 그 돈을 좀 딴 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스날 팬들이 바라던 거야. 그렇죠. 왜 또 사? 내 돈 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 좀 견제를 해야 되고 우선 보강 포인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지금 쩌리들을 좀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은 조르지뉴가 나가는 자리에 중앙 미드필더, 그렇죠. 수비형 미드필더. 그다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수비 맨디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스날 팬들이 염원에 바라보지 않는 이 전방의 공격수. 거기는 이삭을 현실적인 타겟으로 보지 않는다면 세슈코 혹은 요케레스가 링크가 나고 있고 왼쪽이 니코, 하파엘레앙 그리고 좌드리고. 네. 그리고 또 한 명 있으나 바이노 기튼스도 뜨고 있어요. 자제를 좀 일단 있긴 있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있어서 그냥 네네네 그렇습니다. 안 돼요. 그 자리 위주로 왜냐면 딴 자리는 선수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선 보강 포지션은 역시 일단 중앙 미드필더가 거의 수비맨디가 좀 유력해 보이니 해결이 됐다 치면 최전방 공격수와 윙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미드필더까지도 일단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미드필더는 수비맨디가 보강되면서 1차적으로는 급한 불은 껐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영입 후보들을 보면 일단 수비맨디의 상황, 미드필더 영입 구두 합의, 바이아웃 발동 예정 이렇게 일단 좀 정리가 돼 있고 수비맨디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피셜이 뜨면 따로 저희가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지만 아마 소시에다드 경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리버풀 팬들도 소시에다드 이제 수비맨디 링크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고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라리가 경기를 다 안 보신다 하더라도 링크가 났기 때문에 보셨을 텐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선수가 되게 특출난 선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눈에 되게 많이 띄진 않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좋은 거는 저는 만약에 가장 좋은 폼으로 다치지 않고 계속 뛸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둔다면 파티가 더 좋은 선수라고 봅니다. 형님께서 보셨죠? 네,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파티는 잘 다쳐요. 그리고 파티에 창의적인 빌드업에 빽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 약간 우라가 치밀어요. 왜 공을 끌지? 근데 수비맨디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비맨디의 장점은 몰라요. 또 아르테타와 또 코치들과 프리미어리그의 성향이 잘 버무려져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모르겠지만 전 수비맨디가 좋은 점은 간결합니다. 그렇죠.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저점이 높은 느낌이라서 전 안 다치거든요. 잘. 그런 부분에서 라이스랑 잘 조합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조짱이 좆도 잘해야 됩니다. 파티는 창의성이 있는 선수예요. 근데 제가 본 수비맨디는 좀 그렇지 않아요. 간결해 그냥. 옛날 로드리 같아. 그래서 다른 자원들의 전진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로드리는 요즘 안 그렇거든요. 훨씬 더 다재다능해졌는데 로드리는 발전을 했죠. 옛날 로드리가 너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과하게 담백한데 저렇게 그냥 바로바로 준다고? 그 프리미어리그는 초창기 때문에 그랬죠. 네. 근데 뭐 로드리만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로드리만큼 되게 담백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개싸움도 많이 잘해주고. 네. 그래서 좆장이 잘해줘야 된다. 그 얘기는 드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비맨디가 오면 이제 만약에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강팀과의 어떤 대진이 펼쳐졌을 때 라이스와 수비맨디를 모두 내려서 더블 볼란치를 쓴다든지 이런 전술 유연성이 확보가 됩니다. 네. 대신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격 창의성은 이제 메데고르가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혹시 이강인이 만약에 또 영입이 된다면 그러면 예, 그 4위, 3위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그 3의 가운데 그 메디아푼타 공미 자리에 있는 과연 그 자리에서 만약 이강인이 경쟁을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게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이강인 선수 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필더 다음 공격수인데요. 현실적으로 이삭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좁혀지는 두 명의 후보는 요케레스와 세슈코입니다. 요케레스의 경우는 일단은 빅리그는 아니나 그래도 스탯으로 봤을 때 포르투갈 리그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득점력, 뭐 누네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누네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요케레스예요. 타레민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네. 벤피카와 포르투, 스포르팅은 아니었습니다. 스포르팅 출신 최근에 제일 성공한 선수가 누군가요? 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어떤 그런 자위가 필요한 상황인데 솔직히 뭐 이거 좀 동어 반복이긴 해요. 네. 전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요케레스예요. 왜냐면 세슈코 진짜 못 믿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투톱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세슈코가 원톱이 좀 아쉬워요. 네. 라이프치히에서 원톱 가끔 쓰거든요. 지워집니다. 저 베르너 빌라요. 근데 요케레스도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 정도 몸값을 받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다만 전 무조건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뒤에 얘기하겠지만 좌윙에 좌드리고 사오면 저 공격수 신경 안 쓸 건데 그게 아닌 거라면 공격수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케레스를 1픽으로 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어떻게 보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둘 다 굉장히 적극적인 스타일은 맞아요. 네. 요케레스도 압박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넓게 움직여주면서 측면으로 많이 빠져주고 근데 이제 스탯 자체가 이건 아마 리그 특성 때문인 것 같은데 압박을 많이 하는데 태클이나 이런 수비 참여 지표가 낮게 좀 찍혀있는 것 같아요. 혼나야죠. 존나 뛰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래도 이 선수가 수비할 때 안 뛰는 선수는 아니에요. 네네네. 많이 뛴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체격 조건도 좋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선수 잉글랜드 경험이 있습니다. 아, 옛날에 이게 있어요. 있었죠. 브라이튼 때. 맞아요. 네, 근데 뭐 거기서 좀 짧고 별로 적이었어요. 그 챔피언십도 뛰었었고. 네. 근데 요케레스의 약점은 제가 볼 때는 결국 공중볼. 키는 꽤 큰데 생각보다 공중볼을 많이 따내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점과 결정력이 과연 빅리그에서 어떻게 통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기회에 왔을 때 무조건 골을 넣는 공격수 느낌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워낙 측면으로 많이 빠지는 스타일이라 아무래도 요케레스가 박스를 비워둘 때 이선의 영향이 좀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드릴 수 있겠고 세슈코의 경우는 요케레스와 비교했을 때 나이가 일단 더 어리기 때문에 높은 잠재력 그리고 아스날도 어쨌든 당장에 나이가 좀 있는 선수보다는 어린 선수를 데려와서 좀 더 나중에 리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적시장 정책을 펴는 편이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팀이 다 그걸 일반적으로 우선시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선수를 데려오는 거는 요즘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적시장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거죠. 네, 뭐 아스날이 셀링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당연히 어린 선수를 사오는 게 좋긴 한데 이건 아스날만의 특징이 아니고 다 그래요. 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왜냐면 아스날이 젊은 팀이기 때문에 공격수 하나 정도는 근데 그건 있어요. 요케레스는 이번에 데려오면 다시 리셀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세슈코는 반대로는 그게 좀 열려 있다. 그리고 이 선수는 공중볼은 잘 땁니다. 그리고 압박도 꽤 잘해줘요. 라이프치히 스타일상 태클, 뭐 경합 이런 것, 그 태클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수비 공헌도는 좋은데 문제는 그 버텨줄 때 경합이 아쉬워요. 그 결정력이 너무 떨어져. 결정력도 떨어지고. 진짜 이지 많이 놓쳐. 그래서 스탯이 낮아요. 이거는 이제 아무리 리그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스탯은 요케레스가 더 양호해 보이고 좋아 보일 정도로 세슈코의 스탯은 좀 아쉬운데 그래서 지금 이 공격수 문제는 일단 딜레마가 있다. 네, 각자의 장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딜레마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윙을 보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르트문트의 바이노기 그렇고 아틀레티코 클루브의 니코 윌리엄스 세모 파리의 이강인도 일단 뭐 있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호드리구인데 계속 호드리구에 호드리구 자 레알 성님들 어차피 언해피 뜬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좌드리구 오면 제가 이건 뭐 솔직히 이 매물들 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호드리구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진짜 최고예요. 저 호드리구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본인의 기량을 다 어떤 기량을 다 펼쳤다고 보고 비닐 음바페한테 밀리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리에 못 뛰었어요. 이 선수 왼쪽에 뛰어야 됩니다. 아스날은 그걸 약속해 줄 수 있죠. 왼쪽 무조건. 좌드리구 우싹하면
저는 이 좌우 윙포워드 라인은 잉글랜드 어느 팀에 갖다 놔도 문제 없다. 그러면 진짜 공격수 변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원톱 공격수 변수. 그러면 카이 써도 돼. 그런 느낌까지. 그래서 호드리구는 정말 대단하나 일단 뭐 만약에 어네피가 좀 더 본격화가 된다면 뭐 제가 볼 때 본격화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아스날 이외에 다른 팀들이 경쟁할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가치가 있는 선수잖아요. 제가 혹시 형철이 당근 해봤나요? 당근 해봤죠. 저는 당근을 이제 옆에 사는 것만 봤어요. 근데 뭐 당근 지수, 매너 지수 이런 거 있죠. 아스날이랑 레알이 그런 게 서로 이제 좋습니다. 사례가 있나요? 잘 여러 가지를 터놨잖아요. 메데고를 일단 뭐 메데고르 외질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옛날에는 뭐 많이 있었어요. 아넬카 뭐 너무 옛날이긴 한데 뭐 밥티스타도 있었고 밥티스타. 이래저래 관계가 좀 있었죠. 그럼요. 그런 두 팀이었습니다. 자, 일단 바이노 기튼스를 왜 반대하느냐? 이 선수 직접적으로 드리블 하는 스타일, 뭐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잉글랜드 선수고 이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만 반짝이었고요. 코바치가 오고 폼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마무리 판단력이 결국은 문제가 됐고 이 선수의 전체 도르트문트 커리어를 봤을 때 활약한 기간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그 대여 클라시코에서 바이노 기튼스가 넣었던 그 원더골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선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저는 기튼스 경기를 좀 보면 이런 표현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나쁜 표현입니다. 약간 축구 돌머리 스타일이에요. 조금 되게 똑똑한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어 보여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네네네. 자, 니코 윌리엄스 아주 빠르고 역동적이고 직선적으로 측면을 넓히는 옵션으로 쓰기에는 니코 윌리엄스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스탯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역시 아틀레티코 클루브 선수들의 그 높은 주급 가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점. 네 가지를 생각을 좀 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바오 순혈, 그러니까 바스크 순혈주의를 택하는 아틀레티코 클럽 선수들이 주급이 너무 높습니다. 두 번째 탈장 이슈. 스포츠 탈장으로 좀 고생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생산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스탯이 좀 떨어지고 네 번째는 그만 바스크를 사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스크에 대한 이게 바스크 향후인가요? 네. 좀 외대구르 그다음에 뭐 메리노 거기에다 지금 수비맨디 왔죠. 그리고 심지어 그 티어니도 소시에다들 갔다 왔어요. 본인도 바스크 사람 아니야. 아르테타도 뭘 뭐 하는 거야? 티어니는 향청각이나. 그만해. 이제 됐어요. 메리노랑 수비맨디로 완성했어. 새로운 디렉터가 왔으면 이런 것도 견제해줘야죠.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베르타가 얘기해야죠. 그만 바스크 스탑. 저는 이게 이유 있는 팬들의 거부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이강인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와 별개로 아스날 구단 입장에서 전천후로 저렇게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지금 시기에 필요하죠. 여러 대회를 병행할 때. 그리고 하나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 베르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베르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을 때 이강인 선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짙은 링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베르타가 이 화가간에 이강인을 넣어놓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살아나올 수 있다. 그리고 종훈이 형이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아유. 이강인과 아스날.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프리미어리그에 또 다른 시청자층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라서 사실 저희와 같은 한국의 이제 축구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와, 이거 좀 설레는 소식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쿠팡플레이에서 프리미어리그 가져가면 형철이도 중계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강인 아스날. 그렇습니다. 손흥민 토트넘. 북런던 더비. 주원이 형, 종윤이 형 입중계. 그렇죠. 대박 아닙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생각나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약간 아쉬운 점. 조금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우선 타겟은 아니에요. 그렇죠. 최우선 타겟은 수비맨들 일단 넘기고 나면 그다음에 전방이랑 왼쪽 윙어로 갈 거거든요. 그다음이 아마 근데 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그리고 그건 있습니다. 주전을 차지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또한 맞죠. 그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선 그게 또 메리트가 아닌 거예요. 지금 주전 입지를 찾는 게 이강인 선수에게 1순위일 텐데 아스날은 그거 약속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원하는 어떤 그 우선순위가 함께 스쿼드 자원으로 그다음에 주전 경쟁을 하면서 이 상위권 클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출장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규모가 조금 작아져도 되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후자라면 아스날은 적합한 클럽인가라고 물었을 때 좀 후순위로 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외대고르 사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왼쪽 윙이 필요한데 이강인 선수가 물론 그 자리에 뜰 수는 있지만 전문 윙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영입 후보를 모두 데려왔을 때 예상 베스트 11 뭐 지금 이제 한 포지션을 두고 여러 명이 경쟁을 하는 구도라 그냥 A, B로 나눴는데 이렇게 한번 저희가 써봤습니다. 자, 골키퍼 라야. 오른쪽에는 팀버. 거기에 화이트가 받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키비오르가 마갈리아스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키비오르와 칼라피오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당연히 살리바가 있고요. 거기에는 역시 벤 화이트도 백업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왼쪽 사이드백 스켈리. 루이스 스켈리가 있고 칼라피오리 가능하면 스켈리가 위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팀버도 사실 왼쪽에 팀버도 되고요. 가능해요. 네. 진첸코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첸코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기 깔끔하게. 때문에. 네. 그다음 중앙 미드필더에 수비맨디 파티가 있고요. 음. 라이스가 있고요. 카이 하베르츠가 있고요. 네. 웨데고르가 있고 이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른쪽에 사카 있고요. 전방 쪽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영입생이 오겠죠. 영입생이 올 텐데 요케레스가 있습니다. 혹은 세시코가 있고. 네. 왼쪽에 좌드리구가 있고 네, 있어요. 혹은 니코가 있고. 네, 그리고 트로사르 네. 이런 선수가 있고 아까 얘기 안 했지만 메리노도 있습니다. 네. 저는 요 라인업이라면 지금 베스트 11을 딱 구성을 한다면 아르테타한테 압박일 겁니다. 왜냐면 무조건 트로피를 따야 돼요. 그렇죠. 이건 돈도 투입이고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구성의 라인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반드시 트로피를 따야 한다. 그렇죠. 스쿼드 자체는 진짜 좋아지는 거죠. 형철이 어떻게 보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좋아요. 일단은 중원 지배력, 수비맨디가 오면 저는 분명 더 네. 중원의 안정감을 가지고 경기에 대한 통제력이 늘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게 단순히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오는 걸로 머릿수를 채우는 게 아니고 전방 압박의 효율성이나 중원 장악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로테이션이 가능해지고 근데 이런데도 로테이션 안 돌리면 이건 진짜 아르테타가 문제인 겁니다. 정신 나간 거죠. 네, 근데 돌릴 거예요. 이 정도면 돌려야죠. 돌려야 네.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부상에 대한 대처 능력이 확실히 더 증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도 당연히 좀 더 여유 있게 전술적인 유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유연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강팀전 수비맨디 라이스 더블 볼란치 그래. 이런 기용이 또 가능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충분히 팀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대감이 생기기는 합니다. 대신 이 이후의 시즌 우승 아니면 실패다. 무조건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수비맨디의 파티, 라이스의 메리노, 음. 웨데구르의 이강인. 네. 그럼 더블 나오죠. 위쪽도 좌드리구의 마르티넬리, 요케레스의 카이, 사카의 트로사르. 네. 이러면 다 더블이에요. 그리고 메리노는 여기저기 다 뛰고 다 뛸 수 있고. 네. 그리고 후방 라인은 원래 많아. 지금도 많아요. 원래도. 팀버, 화이트, 살리바, 마갈랭이스, 키비오르, 칼라피오리, 그리고 팀버, 뭐 스켈리 많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많은 아스날 팬들이 얘기하는 맥스 다우먼. 뭐 이런 선수도 올라온다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스쿼드는 이거는 무조건 트로피를 하나 이상은 가져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승 아니면 실패 이런 타이틀이 붙을 텐데 근데 일단 이런 준비를 해야죠. 네. 와 대단한 스쿼드를 만들 수 있다. 이적 시장에 청사진만 잘 가자! 네. 갈 것 같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좌드리고 화이팅. 네.